많은 이야기가 또 격렬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방송을 또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이런 너무 어불성설도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모두가 이 외신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외신에서도 특별히 그 인지도가 지극히 높은 분들, 그다음에 또 독립적인 이게 트럼프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좋으신 그런 포스트를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지금 현재 피보탈 포인트라고 그러죠. 어떤 많은 이제 격동이 있다가 어떤 포인트를 가면 이제는 새로운 이제는 그 뭡니까 단계로 넘어가는 피보탈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피보탈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EU 회담,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나토 회담이었습니다. 나토 회담 6월 24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나토 회담에서 트럼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5% 올려갖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동의를 받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나토에 있는 공동 방위 조약 5조에 대해서 자기가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색을 아주 열렬하게 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오고 나서의 아주 가장 큰 외교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EU, 특별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는 종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350 빌리언을 대주고 그리고 또 많은 무기를 대줬어요. 미사일과 탄약을 많이 대줬습니다. 그런 그 젤렌스키를 트럼프는요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토 그 유엔 회담에서 어떻게 됐죠? 이게 러시아를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전범으로 간주하자는데, 물론 거기 상임 이사국에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막 시시부지 됐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는 누가 돕고 있느냐? 사실은 유럽이 돕고 있다. 근데 유럽에서도 수장은 누구냐? 영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뭐에서 알 수 있냐? 나토에 갔을 때 젤렌스키하고 누구랑 만났어요? 찰스 왕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상하고 만났죠. 그래서 스테마가 만나서 아주 열심히 화기애애한 것을 했는데, 그는 나토의 멤버가 아니죠. 그래서 나토의 멤버가 되는 것을 이제는 놓고 이제 많은 이제 경론이 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토의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하고 두 개를 이제 거부했죠. 이제는 EU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으로 나토를 푸틴을 컨뎀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공동 성명에 동의를 안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곧바로 먹었습니까? 망치 작전이 있고 나서 이제는 또 뭡니까? 우리 또 이 나토 회담이 있고 나서 망치 작전이 있었죠. 굉장히 바쁜 이거를 보냈는데, 망치 작전 이후에도 좀 엄청난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망치 작전 이후에 푸틴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왜 안 도와주냐? 그랬더니 푸틴이 하는 말이 어렵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란의 재개발을 우리는 협조하길 원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코메니의 리즘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왜? 코메니 리즘 안에서는 뭐냐면 왜냐면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발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업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각자 기술과 특기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권을 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더디고 많은 제한을 받고 언론의 자유, 뭐 여러 자유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가 푸틴이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중국이 미국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란이 지금 가스가 있는데 좀 사가도 되겠냐? 트럼프가 말해서 오케이 사가라.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 말하면 음성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시아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또 건설적인 전부 다 진보적이고 많이 프로그레시브한 이란이 건설되기를 원한다는 것에 트럼프와
푸틴이 동의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적해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키예프까지 갔죠. 키예프에서 지금 몇 달 동안 전쟁을 하는데 특히 지난 3주간은 완전히 드론으로 폭격을 완전히 다 때려 박습니다, 지금. 특히 공항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재건할 때 이제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곧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평화가 오기 전에 이걸 계약을 하기 전에 빨리 이제는 다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기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가장 중요한 계속해서 말씀드린 크리미아 반도에는 오데사 뭐 엄청난 폭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네츠크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갔어요.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영국이 우리 귀 속에다 사바사바사바 해갖고 야 싸워 싸워.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22년 4월 달에 저기 이스탄불로 날아가서 평화조약 했는데 누가 날아왔어요? 보리스 존슨이 갑자기 날아와서 야 돈 대줄게 싸워 그랬잖아요. 어. 보리스 존슨이 전범이에요. 전범. 1밀리언이 죽었습니다. 그때 누가 또 그걸 허락했죠? 바이든이. 그리고 돈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와서 어떻게 해요?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Are you kidding me? 그다음에 또 거기는 뭐가 있었죠? 나치들이 많아요. 아주 묘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이런 필요한 영토들을 야금야금 먹어 있고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 쟤들 요번에 생션 한번 더 매겨. 근데 뭐 물론 트럼프가 노 했지만 유럽이 생션을 계속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틀 전이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뭡니까 그 극동 그 경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동 경제 회의에서 푸틴이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가스를 뭡니까 또 기름을 뭡니까 이제는 그 생션을 매겨도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4.5% 성장했어. 작년은 성장이 4.5야. 너희들은 뭐야? 1%가 0.9잖아. 너희들은 리세션이야. 계속해봐. 계속해. 나는 리세션이 없어. 난 지금 프로스퍼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국방비를 줄일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국방비를 늘릴 거 아니야? 5% 늘린다며. 트럼프가 얘기했더니 5% 좋아요 했잖아. 그럼 늘린다며. 그 늘리는 돈이 뭐지? 다 미국에서 무기 사오는 거 아니야. 라고 발표했어요. 나는 지금 현재 3년 동안 국방비를 줄일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쳐들어간다고? Are you kidding me? 너희들이 나를 쳐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리즈너블한 아기먼트죠. 너희들은 5% 인크리즈 된 것을 어디에 쓸 거냐. 전쟁 무기에 다 쓸 거지만 나는 내 모든 인크리즈 된 것을 국방비를 줄이고 내 국민을 위해서 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나는 몽골리아나 UAE나 하고 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그러니까는 국동 아시아, 몽골을 포함해서 경제 개발을 협력해 나갈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러시아는요, 지난 100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빌빌거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싸울 때도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갖고요, 그냥 사람들만 많이 죽였습니다. 엄청난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군인이 1차 대전 때도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났을 적에 많은 사람이 거기 따라갔어요. 왜냐면 막 계속 군인은 죽고 말이야 먹고 살긴 힘들잖아. 다들 너희들 혼자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공산주의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이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빠릿빠릿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very slow. 근데요, 뭐냐, 우직하게 싸움은 잘하고, 비교적 정직하고, 그 유럽처럼 약삭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슬로우 모드에 있었다가,
계속 지금 현재 민스크 조약을 어기고 이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산주의를 포기했죠. 공산주의도 자기네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칼막스가 만드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만드는 거야. 혁명은 누가 일으켰어요? 아니 그때 그 니콜라이 2세가 쫓아낸 그 망명자 레닌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는 뭐 여러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러시아 돈은 아니죠. 러시아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명자가 어떻게 국내 돈을 쓸 수가 있겠어요? 외국에서 돈이 왔겠죠? 어디서 왔을까요? 군인은 누가 줬을까요? 누가 훈련시켰을까요? 그런 혁명이 있을 때도 이제 있고 나서 이제 러시아는 계속해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우리 그 1945년 직후에 테헤란 회담이 있을 때 많은 그 서구 사람들이 러시아를 가봤을 때 너무 지지리도 못 살아서 충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가 있어요? 석유라는 자산이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제 민스크 석유라는 자산은 있지만 굉장히 못 살았는데 이제는 1991년에 이제는 공산주의를 포기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부탁했는지 고르바초프가 제발 우리는 미국처럼 되고 싶어. 우리는 서방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나를 쳐들어오지는 말아줘. 라는 게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뭐죠? 민스크 조약이에요. 그래서 민스크 조약을 이제는 이제 가짜라고 이거는 쇼라고 이제는 서방에서 발표를 했죠. 푸틴이 이번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무기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했냐? 자원이 제일 많은 러시아를 포위, 자원이 제일 많은 러시아 가능성을 해체시키자 하는 이제는 그 계획은 계속돼 갖고 민스크를 어기면서 이제 뭐를 했습니까? CIS국을 점점점 나토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민스크 조약의 위반이죠. 마지막 남은 나라가 뭡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집어넣자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혁명이 무엇입니까? 마이단 혁명이죠. 2014년에 그때 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한 8만 명, 15,000명 정도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RFK, 우리 지금 트럼프의 오른팔이신 RFK가 발표하신 것입니다. 15,000명 죽으면서 사람들이 가서 SOS를 친 거예요. 푸틴, 우리 와서 좀 도와줘. 우리 좀 살려줘. 얘네들 자꾸 우리 교회도 못 가게 해. 오소닥스 교회도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치가 와서 괴롭히는 거야. 많이 죽이고 여자 강간당해 살려줘. 이런 상황에서 참고 있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영입한다는 걸 들고 나올 때 결국엔 프리엠티브를 하게 됐죠. 그게 2022년입니다. 그냥 기다렸다는 시 생존을 막 쳤습니다. 생존을. 그게 어떻게 됐어요? 기름값이 막 올라갔죠. 그 푸틴은요. 생각이 어떻게 계속 해봐. 생존 계속 때려봐. 생존 때리면 어떻게 돼요? 서플라이가 모자라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 푸틴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주 브릴리언한 사람입니다. He's not a loser. 그래서 그는 유럽을 이기고 있어요. 지금 걔가 그 푸틴이 유럽에 공고하는 것이면 생존 계속 때려봐. 너 지금 리세션이 0.9%야. 또 때려. 또 때려서 기름값 계속 이렇게 해갖고 넌 더 비싸게 사봐. 제3자를 통해서 비싸게 사봐. 그럼 너는 엄청난 경제적인 곤란에 빠질 거야. 이것을 첫 번째 눈치챈 나라가 누굽니까? 헝가리예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래서 피코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그 오르반이요. 이거 너무 멍청한 전략이야. 이제는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자기랑 같은 라인을 걷지 않기 시작해서 왕따를 많이 당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노라키라는 사람이 갑자기 폴란드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라키가 나오면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7월 1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나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나토에 그거 영입된다면은 3차 대전이야. 아니, 러시아는 장님이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지. 그러면 3차 대전인데,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핵이 몇 개요? 영국이 300개가 있어요. 프랑스가 한 250개인가 해서 5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몇 개요? 6,000개가 있어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자원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삥을 치든지, 어디 가서 사오든지, 사오기는 돈이 너무 아깝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공장이 자꾸 문을 닫잖아요. 연료값이 올라가니까 리세션이 오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민심이 자꾸 안 좋아지죠.
그런 상황에서 푸틴은 민심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경제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임금, 특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G7을 제외한 그 중동 그리고 러시아의 임금은 약 9%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한 10% 오른 거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500불 받았다, 550불 받는다. 뭐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엄청난 이제는 그 경제적인 프로스퍼리티가 이제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고 또 몽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푸틴은 이제는 경제 회의에서 발표를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유럽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이제 일으키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발표죠. 그 대신에 그걸 듣고 동시에 또 트럼프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월 1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 그동안 우리가 이미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 주기로 했던 무기 금지, 노모 미사일, 노모 탄약 그렇게 되니까 난리 났죠. 이제 지금 젤렌스키도 전화를 걸고 난리 났고요. 또 이제 불란서는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러시아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전쟁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굉장히 콧대가 높았던 유럽의 이제는 디클라인이 아주 계속되고 있죠. 그 또한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스타머가 이제 이후에 우리가 그때 브릭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협조하겠다, 똑같이 따라가겠다 해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라지가 일어나면서 스타머가 퇴각이 굉장히 임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임박한 상태에서 지금 영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는 추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은 그동안 어디서 돈을 벌었죠? 이제 본부인 미국을 다시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 그 킬링 오브 엉클 샘이라는 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많은 조사가 나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석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실 로즈가 1877년에 이것들이 독립을 했어. 미국을 다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지 않아.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비밀 클럽인 것입니다. 비밀 클럽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현재 영국을 지배하고 있죠. 그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 인구는 이번 영국 인구의 1%에 1%가 안 됩니다. 아주 그 모르는 자그마한 세력들이 전 세계 뭐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행권, 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은 뭡니까? 자기는 그 은행권이 갖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원을 안 갖고 있어요. 자기는 자원 개발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서구와 경쟁을 하겠다. 서구와 동등의 위치에 서겠다. 1000년 만에 이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또 이제는 어떤 협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의회에 있는 파리아먼트 멤버가 일어났어요. 너 때문에 지금 30년 안에 우크라이나 없어지게 생겼어. 젊은 사람 다 죽었잖아. 생산 인구가 없잖아. 이건 제노사이드야. 자살골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가 너 때문에 자살하게 생겼더라는 반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젤렌스키는 그 안에서 이젠 저격을 당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fire, dismiss 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면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키예프까지 들어왔어요. 거기 뭐야? 캐피탈이에요. 한국말 하면 서울이야. 서울을 그냥 맨날 가지고 폭격하는 거라.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포와 불안과 이제 그 뭐 키예프를 떠나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푸틴이 어떻게 얘기했으면 자기는 경제적 프로스퍼리티가 있다. 그 푸틴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를 프로스퍼 시켰냐. 이건 푸틴이 사실 잘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시간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기가 되게 좋아요. 이걸 이제 전 세계에 발표하면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봐요? 유튜브를 봅니다. 미디어를 봅니다. 이제 다 들었어요. 푸틴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해라. 빨리 젤렌스키 물러나고 전쟁을 끝내서 살 사람은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중동의 평화에 이어서 이제는 푸틴에 의해서 이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죠, 여러분? 딱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는 휴전이 종전으로 되어져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